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죄를 적용해 가지고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이 선고되었다는 데 대한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게 재판이냐, 혁명재판이냐 인민재판이냐 등등 이런 반응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 수사, 탄핵 이 전반적인 절차가 탄핵 정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정치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상태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도 일주일에 서너 번 하고 한 번 하면은 10시간씩 하는, 거의 어느 변호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건 사법 고문이라고 할 정도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구속 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불법적인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면 불법적 구금 상태에서의 재판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무죄입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억지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촛불 혁명을 강조를 하니까 이 재판정이 바로 혁명의 현장이 된 것이죠. 혁명이 성공하려면은 반혁명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말살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주류 세력,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지를 만든 대한민국 건설 세력, 문명 세력을 나쁜 사람들로 몰아서 그 바탕에서 사회주의적 또는 북한 정권의 헌법에 등장하는 사람 중심이란 그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헌법 개정, 그러니까 국채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의 선고니까 바로 징역 40년이라는, 징역 30년이라는 보통 흉악범에나 적용이 되고 반역,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나 적용되는 이런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의 계급의 적으로 보는 식의 혁명재판이 아니면은 징역 30년에 1185억 원의 이 선고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벌금 1108, 선고가 아닙니다. 구형 1185억 원. 선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선 변호인들이 그나마 좀 안쓰러운 입장에서,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하니까 서류만 가지고 어제 변론을 했습니다. 좀 애처롭게 보입니다. 박성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기업들이 협박이 두려워 재단에 출연한 것인지 아무리 기록을 봐도 수긍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일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고 해야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철주야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점과 사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부디 감안해서 판결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김혜영 변호사는 KT, 현대차 납품 광고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최 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혈연 관계도 취하지도 않았다. 혈연 관계도 아닌 박 전 대통령까지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미혼으로 부양할 자식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위법 행위까지 하면서 최 씨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 강철구 변호사는 삼성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승계 작업이라는 게 뭔지 불명확해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공통의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도 없다. 정유라 성마 지원에 대해서는 최 씨나 정유라가 받은 것이라 박 대통령에게 단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사 제3자 뇌물로 본다 해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 역시 성립이 안 된다.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강철구 변호사는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다. 다른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가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면 기록을 본 저희로서는 마음이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은 최후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산민감을 다 버릴 정도로 도와준 이유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증거가 없다. 이번 사건은 재판장의 용기 있는 판단이 어느 때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에 구속기한 6개월이 또 연장이 돼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때 자신의 심경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 심경 밝힌 것을 이 강철구 변호사가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만나지 못했으니까 대신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갔습니다.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구형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내용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작년 10월에 그 판사가 구속 연장 조치를 취하니까 이렇게 입장을 전명한 다음에 앞으로 재판장에 안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구형을 예상을 한 거죠. 또 이런 구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힌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와 SK를 비롯하여 재임 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난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재판 한번 해봐라. 그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재판은 모양이 아주 이 역사적 재판에서 권리석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재판은 실패한 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은 게임입니다. 동시에 재판장은 레플입니다.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한 팀이 기권을 해버립니다. 저런 재판장 믿고 저런 심판 믿고는 우리는 경기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퇴장한 속에서 혼자서 검사 혼자서 드리블을 해가지고 넣고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선 변호인이 참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방적인 혼자서 게임 해가지고 30대 0의 스코어를 만든 거죠. 30대 0의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물론 아직 다음 선고가 남아 있어야 이 30대 0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런 재판부에게는 믿음이 안 간다 해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불복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심정은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속된 다음에 검사가 와서 신문을 할 때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분이 아주 이례적으로 좀 감정적 반응을 한 게 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로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삼성그룹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유라에게 말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박 전 대통령 대답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은 없습니다. 돈 받아서 누구를 부양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 재단에 들어간 돈은 이미 공익재단에 들어간 돈은 그 누구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뇌물을 받아서 쓰려면은 공개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뇌물을 받습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서 재단 만들어가서 뇌물 받는다는 게 이게 더구나 대통령이랑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몰래 받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재단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히 저는 이게 30년 구형을 때린 검사의 논고문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기업들의 성금이 없었습니까? 그것도 뇌물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한 법리를 거기에 적용하면 충분히 뇌물로 만들 수 있는 검사고 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촛불혁명이라는 게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혁명재판입니다. 문제는 그 혁명의 방향성입니다. 그 혁명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개인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혁명이 아니냐, 촛불로 대한민국을 불태우는 혁명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